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6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흔들리네요. 계속 전쟁 불안감,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계속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주시장은 투자 심리에 엄청 큰 영향을 받고 있죠. 네. 아무래도 주가가 하락한다는 위험, 주가 떨어지면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계속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양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들도 투자 손실에 대한 위험을 계속 안고는 있거든요. 자기 돈은 아니지만 내가 이 수익률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빠지면 내 월급이 깎일 것이고, 내 월급이 깎이다가 더 나빠지면 내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불안감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자 손실, 내 원금에 대한 투자 손실에 대한 그런 불안감하고 좀 차원이 다르겠지만, 뭐 자기 명예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또 작용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어떤 리스크 관리위원회에서 뭐 자동 반대 매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용이라든지 뭐 대출이라든지 뭐 알 수 없는 우리가 수급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 또 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면서 악재가 이어지는 그런 국면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어쨌든 뭐 그런 분위기를 가장 주도적으로 이끄는 세력들은 일단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헤지펀드 매니저들이고요. 그들이 매도를 함으로써 주시장이 떨어짐으로써 기관도 따라 매도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도 가치 투매가 나오고, 뭐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왔던 게 주시장입니다. 또 반대로 이제 그들이 좀 괜찮아진다 싶어서 그동안 팔아왔던 현금을 가지고 매수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또 갑자기 급반등,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거죠.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분위기가 뭐 더 괜찮아지네, 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원래 가격대로 또 회복하고, 원래 가격으로 회복했는데 앞으로 이제 더 괜찮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 또 주가가 다시 신고가를 가기도 하고, 그렇게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 과정은 일단 기본적인 과정이고, 또 이제 또 새로운 과정은 이제 신규 상장 주식들의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이미 뭐 몇 달 전부터 로봇 관련주들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두산 로보틱스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굉장히 고평가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도 드렸습니다. 예, 뭐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매출이나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가격이 형성되는 것과, 그 다음에 시작되는 가격, 그 다음에 주식시장 IPO를 거치면서 움직였던 비성적인 투기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이 주가를 67,000원까지 끌어올렸다가 지금 다시 40,000원까지 마이너스 38%, 그 1주 2주 만에 두산 로보틱스 고점 잡으신 분들은 뭐 40% 손실을 보게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두산 그룹주도 마찬가지. 지주사도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는 이슈 하나로 주가가 6만원대에서 16만원까지 반등하고 지금 8만원대, 원래 가격대로 돌아왔죠. 241선이 중요한 게, 이 회사의 원래 기본적인 가치 1년 평균 가격을 계속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추정 가격 한 9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뭐 작년에는 한 8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던 주식이 올해 로보틱스 상장 효과로 9만원대까지 올라왔다가, 근데 주가는 원래 가격대대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회귀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주인하고 강아지가 산책을 나갔다가 지금 강아지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죠. 예, 날씨도 너무 좋고 밥도 먹었고 산책 한 일주일 만에 나왔어요. 미친듯이 뛰어나가겠죠. 예, 미친듯이 뛰어나갈 겁니다. 목줄이 막 거의 마지막까지 끌어 20m까지 나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결국 그 강아지도 지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주인 곁으로 돌아오는 거죠. 예. 그래서 241선은 주인, 주가 캔들 하나, 주가 호가 하나는 강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제 뭔가 이상한 냄새를 하나 맡았어요. 오씨, 지나가던 개가 이제 싼 오줌 똥 냄새를 맡았는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 주가가 왜 안 들어오지 얘는? 예. 계속 나는 걸어가고 있는데 계속 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카카오. 예. 나는 계속 지금 걸어가고 앞으로 가고 있는데 얘는 올 생각이 없는 겁니다. 뭐 온통 주인에게는 관심이 없고 지 할 일 바쁜 거죠. 근데 문제는 나보다 뒤에 있는 거죠. 이제 241선 뒤에. 네.
뭐 경기 대비 원래 기업 가치 대비해서도 주가가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상태. 그런 과정들을 이제 또 지나고 나면 다시 또 회사가 정상적으로 또 오는 시점이 오겠죠. 그래서 주식은 늘 이렇게 1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서 더 많이 이격되어 있는지, 아니면 고평가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오버슈팅이 났는지 언더슈팅이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맞다, 일목균형표, 선행스팬, 후행스팬 뭐 이런 것들, 이동평균선비 241, 121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시사하는 어떤 정해진 어떤 룰이 있느냐?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왜 만들어 놨느냐?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 그냥 단순 숫자로 지금 카카오가 43,000원이다 라는 숫자의 의미를 어떤 비교해 볼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림짐작, 눈짐작으로 봤을 때 저거 한 30cm 정도 돼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자를 가지고 와서 30cm 자를 가지고 와서 탁 떼보니까 딱 30cm네. 한 자죠. 과거에 이제 용어로서 두 자네? 그러면 뭐 60cm죠. 자가 두 개 있으면 되겠다. 자가 세 개, 세 자. 이런 식으로 어림짐작으로 내 키가 한 170이니까 한 6자 정도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감을 잡는 거죠. 주식도 지금 1년 평균 가격이 한 54,000원인데 지금 43,000원이니까 조금 좀 못 미치네. 아까 다른 주식은 좀 올라갔는데 너무 과하게 올라갔네. 원래 평균 가격 대비 너무 16만원 많이 올라갔네. 이런 식으로 이제 눈에 보기 쉽게 판단할 때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는 의사들도 뭐 차트 보고 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기 쉽게 환자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감기인데 감기 증상을 설명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차트로 보면서 지금 코어에 비하면 여기에 뭐 좀 축농이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 뭐가 좀 있는데 약을 뭐 드시면 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하고 그냥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보기 쉽게 이용하는 그냥 도구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그 도구가 좀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망치를 잘 사용하시, 망치 하나로 가지고 막 못을 똑딱똑딱 해서 뭐 집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망치를 가지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불도 마찬가지죠. 불을 잘 활용해서 요리를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소고기라도 불을 잘 써서 뭐 불을 직화로 구울 수도 있고, 뭐 삶아서 끓일 수도 있고, 뭔가 그냥 육회를 먹는 것보다는 더 맛있게 창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거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어쨌든 두산과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의 움직임은 원래 기업 가치 대비해서의 어떤 움직임보다는 어떤 투기적인, 어떤 수급적인 그런 요소도 많이 작용했다라는 점. 기업 쪽으로 이제 지금 현재 재무적으로는 두산이 굉장히 좀 저평가인 상태인 건 맞죠. 두산이 그로 인해서 올라간 거 감안해도 지금 시가총액 1조 3천억이고 두산 로보틱스가 2조 7천억입니다. 지금 두산이 1조 한 4, 5천억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빵 시키고 한 3조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1조 3천억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산이 로보틱스를 빼냈잖아요. 원래 같이 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알짜 자회사를 상장시켰으니까 이제 얘는 각자 도생하는 거, 얘는 제 갈 길을 가는 거고, 둘이 합쳐서 지금 3조, 거의 4조에 육박하는 기업이거든요. 두산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을 때 시가총액이 4조로 안 갔기 때문에, 과거에 뭐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시키면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상장되는데, 뭐 이런 것들 감안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이나 뭐 개인 세력들이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게 좀 많이 움직임을 좀 주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 뭐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재무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뒤져보면 지금도 보시면 두산이 지금 매출이 20조에 영업이익이 1조 7천억입니다. 근데 지금 시총이 1조 3천억이거든요. 이게 왜 이러냐 도대체. 당기순이익이 7천억 찍는데 1년에 두 번만 장사하면 2년 만에 시총에 가까운 이익을 이제 내는데 배당은 지금 한 2천원 정도 주거든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두산은 그룹사가, 지주사들이 많은 그룹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합적인 어떤 부채 비율이라든지 보시면 시총계가 굉장히 좀 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어발인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도 그렇고 뭐 두산도 그렇고 뭐 GS도 그렇고
자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결 실적 대비해서 이제 배당 받고 뭐 브랜드 사용료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쉽게 말하면 뭔가 이 GS, 두산, SK 뭐 이런 지주사들은 허울만 있는 거죠. 이제 페이퍼 컴퍼니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으로 두산이라는 회사가 딱 뭔가 만들어내곤 하진 있지는 않죠. 지주사라는 회사가. 그래서 이들을 가지고 있는 전체적으로 뭐 약간 시간장 같은 거, 시간장이 뭔 시간장을 꺼내서 그걸 먹지는 않지만 그게 없으면 이 간장을 만들어 놓은 어떤 이 맛을 생성할 수 없듯이 뭔가 좀 약간 무형문화재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는 창출하는 이익 대비해서 어떤 기업의 가치가 시가총이 막 급등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이 매출에 이 이익을 찍으면 뭐 거의 시총이 10조 가까이 찍겠죠. 예. 근데 두산은 오히려 그렇게 찍지 못하는 거는 다 연결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 실질적으로 이제 장사를 하고 있고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재무를 끌어와서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지주사들의 어떤 시가총액은 다 낮습니다. GS도 그렇고요. GS 뭐 두산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주의해서 지주사는 투자할 필요 없고 대신에 좀 배당은 좀 높죠. 배당금은 쏠쏠합니다. 근데 두산은 아직 뭐 그렇게 좀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 뭐 교촌하고 뭐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하는 바일 겁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교촌 치킨이 전부 다 로봇으로 바뀌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지금 보시면 이달 내 교촌 FN 경기도 오산 본사에 협동로비 1호기 시스템을 설치한 뒤 전국 매장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라고 얘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만드는 시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막 지금 교촌에 이 로봇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튀김 로봇만 만드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얘네들 생산 라인, 만약 매출이 증대된다 하더라도 공장도 있어야 되고 또 그걸 만들 수 있는 기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로봇을 만드는 기계가 또 있잖아요. 또 로봇 그런 것들 뭐 환학에서 또 수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비용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 좀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2023년 600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게 600억짜리 매출 올리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3조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원래 이렇게 성장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붐이 일어났을 때 요때다 하고 IPO를 팍 시킨 거죠. 쉽게 말하면 또 낚시 당한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로봇주 들끓고 뭐 투기 바람 보고 태모 보니까 뭐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불나방처럼 막 들이댔는데 대왕거미가 쫙 진을 치고 거미줄에서 이제 그 나방들을 불나방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거미줄이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근데 다 걸린 겁니다. 걸렸는데 뭐 꼼짝달싹 못하고 이제 탈출하고 싶은데 이미 점점점 몸이 감겨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오이씨 어떻게 된 거지? 이미 늦어버린. 뭐 그런 개인들은 계속 보십시오. 상장 첫날 500만 주를 개인이 다 썼잖아요. 500만 명이 500만 주에 대한 이 주식이 또 묶여버리는 그런 피치 못할 일이 생겨버린 거거든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관 외국인은 상장시키자마자 엄청난 수익을 대박을 내고 다 팔고 도망가버리고 엑시트 해버리고. 그러니까 꽃이 필 때, 폭죽이 터질 때, 여의도 폭죽이 빵빵빵 터질 때 그때 주식을 사면 안 된다. 미리 자리를 잡고 다 보고 즐기고 나와야 될 때 이제 들어가시면 안 된다.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거는 1000번 만번 해도 또 이런 일이 생길 거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시라고 얘기 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